여초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성범죄의 증거들 모으는 방법을 가이드로 만든 거죠. 동탄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동탄 화장실 침입 무고 사건입니다. 제가 수행을 했었고요. 이 사건은 진짜로 억울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 사건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폭발적으로 공분을 일으켜 주셨고 동탄경찰서의 게시판에 약 8,000개의 글이 올라갔고 게시판 폭파가 됐습니다. 게시판이 없어졌어요. 5일 만에 그 남성분은 불입건 통지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동탄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신고했던 그 여성분도 조사를 받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현재 송치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피해를 당한 그 고소인에게 입증을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피해를 호소하는 이제 피해자의 주장을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해주는, 당신이 만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세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무고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특정 커뮤니티에서 뭐 남성 성범죄자 만들기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 받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가이드라고 할 법한 것들이 있는지 그냥 재미로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법률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하죠? 왜냐하면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가이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컨대 남자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를 이제 성범죄자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이제 매뉴얼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은 그 남자와 헤어질 계획을 한다면 일단은 헤어지기 전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녹음기를 켜놓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제 내가 동의 없이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녹음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일단은 가이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남자의 사과를 유도하라. 이 남자는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거에 구체적인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 그 여성분에 대한 이제 감정을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여자분이 과민 반응을 하면 사과를 하니까 그 점을 노려서 사과를 유도하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 그리고 진료를 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최근에 남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스킨십을 당했고 이것이 너무 트라우마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소견서를 만들어 놓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보면은 저희가 성범죄 사건 할 때 모으는 증거들입니다. 사실 가이드라고는 하지만 성범죄의 증거들 모으는 방법을 가이드로 만든 거죠. 실제로 한 사례로는 이게 조금 다른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광버스, 관광차가 이제 출발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관광차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관광버스에서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음주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외를 다녀와서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씨, 당신이 술 먹고 나한테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아직 너무 힘듭니다.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니 그거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누구씨 입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 전화를 해보라고 했던 사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실수 많이 하셨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이거 술 먹고 그렇게 뒤에서 껴안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분은 덜컥 겁이 나니까 사과부터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실수했다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직접 사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여자분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합의금을 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이건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합의금 얘기가 나오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기억도 없는데 돈부터 내놔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했더니 실제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경찰서 가서 봤더니 그동안 통화했던 녹음 내용들이 다 사과했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증거로 다 올라가 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남자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분 말고 그 통화해보라고 했던 남성분 있죠. 그분의 진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피해 사실이 있고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전화통화 녹음이 있으면 이는 강제추행의 성범죄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사실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고소했던 여성분들 그 지역에서 성범죄로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더 있었어요. 야, 근데 이게 참 분명 내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뭐 여자친구 갑자기 뭐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면 일단 그래도 감정적인 좀 공감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 일단 알겠어 내가 뭐 그땐 잘못했는데 라고 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내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감정을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변 이제 동네 사람들과의 평판을 고려해서 일단은 뭐 잘못한지 안 한지 내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평판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단체의 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사과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사과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거는 꼭 그 사과에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당사자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걸 조금 더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라는 이 표현에는 그것을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이거를 악용을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참 웃긴 거는 사과를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러진 않았지만 너의 감정 상태를 달래주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하면 더 화낼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리가 나지 나니까. 않을까요? 네,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을 실제 수행하셨던 변호사님으로서 그 사건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사실 작년에 2024년에 무고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제 여름쯤이었죠. 동탄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동탄 화장실 침입 무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누가 수행을 했었나요? 제가 수행을 했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날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그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상담을 해봤더니 이제 이 사건은 진짜로 억울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수행을 했던 것이죠. 짧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남성분이 이제 아파트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갔다가 아파트 헬스장 그 1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한번 이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다 하고 평상시와 같이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건장한 남성 두 분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갔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누구누구 씨 되시죠? 아파트 헬스장 가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동을 했으니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 적 있죠? 당연히 화장실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을 누구누구 씨가 언제 어디서 여자 화장실에 강제 침입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니 다음 날에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고 가신 거죠. 남학생은 졸지에 성범죄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사관들이 좀 찾아왔을 정도라면 어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또는 좀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가 되었거나 또는 CCTV를 통해서 성추행으로 의심할 법한 장면들 가령 이렇게 뭐 손이 상대방의 신체에 가까이 갔다거나 그런 정도의 좀 영상들은 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었길래 그렇게 수사관들이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고소 고발 또는 이제 112 신고라고 하죠. 신고를 했을 때는
사실 그 신고한 내용 자체만으로 입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112 신고했다고 해서 100%다 사건이 입건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 이제 경찰 수사 규칙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준칙이나 규칙들을 봤을 때 담당하는 이제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은 사실 그 수사관은 그 고소 사실이나 신고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이제 정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그 정황을 확인해야만 입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에 있어서는 확인을 했긴 했어요. 근데 뭐를 확인했냐면 CCTV를 확인을 했는데 그 CCTV 장면에 그 남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의 CCTV에 그 남학생이 확인이 된 거죠.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경찰이 신고 여성이 신고했던 그 시각과 그 남성이 그 CCTV 화장실을 지나간 시각이 일치했고 그 앞뒤에 다른 사람이 지나간 행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남성을 가해자로 특정을 하고 수사를 착수를 했던 거예요. 제가 남 변호사님 말을 들어보면 수사 규칙에 의하면 이 범죄 사실이 있었던 이 행위 장소에서 어떠한 그 자료가 확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화장실 안이라는 장소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었고 다만 이곳으로 향해 가는 심지어 이 방향에 남자 화장실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만 보고는 그냥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CCTV라는 것이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고 중요한 증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CCTV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여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안타깝게도 CCTV에 남자가 지나간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입건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동탄경찰서의 그 수사 관행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특히나 20대의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공분을 일으켜 주셨고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마치 예전에 우리 미투 운동 일어나듯이 동탄 경찰서의 게시판에 약 8,000개의 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의 게시판에 글 쓸 일이 많이 있나요? 잘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그 동탄 경찰서에 8,000개의 글이 올라갔고 그 내용들이 전부 나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하지 않나요? 문제 제기하는 글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이후에 동탄 경찰서 아시겠지만 게시판 폭파가 됐습니다. 게시판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 사람만 억울한 게 아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진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이제 그 남성분은 당연히 아마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다 보셨겠지만 5일 만에 그 남성분은 불입건 통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경찰서에서 입건이 됐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내사 결과 범죄의 정황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불입건 통지를 받으셨어요. 당연히 혐의 없음은 당연한 거고요. 입건조차 될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셈이었죠, 사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그 남성분께서 신고를 하신 여성분에 대한 무고 고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성범죄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성범죄는 당연히 이 남학생이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입건 통지를 받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였어요. 핵심은 사실 그 뒷단에 있죠. 애초에 신고하신 여성분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 남학생을 특정을 해서 고소를 했던 것인가. 근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무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그 남학생이 그 당시에 당황하지 않고 증거들을 차근차근히 모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이제 봤더니 당시에 피해 여성분이 이제 사건 현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마치 제3자인 양 해서 이 피해 여성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녹음을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피해 여성분이 약간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분 같아요. 계속 사건 현장 주의를 배회하면서 화장실에 누가 침입했고요. 앞에서 누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고 나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건 현장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입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피해 남학생, 이제는 피해 남학생이 됐죠. 피해 남학생의 어머니가 그 현장을 지나가다 목격을 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CCTV도 그 남학생이 차분하게 관리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하고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머니도 사건에 이제는 제3자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참고인이 되어버린 거죠. 참고인으로서 그런 피해 여성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셨던 진술을 해주셨고 이런 증거들이 사실은 이제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이거는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112에 신고를 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거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같은 경찰서죠. 동탄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요. 신고했던 그 여성분도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현재 송치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하신 분께서는 112 버튼 누르고 저 성추행 당했어요 라는 한마디만 하셨는데 저희 이제 무고 사건을 고소하신 그 남성분께서는 엄청난 증거들을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실로 고소하기는 굉장히 쉬운 반면 그 반대 사실을 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고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입증 책임이 사실상 수사기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그 고소인에게 입증을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고죄의 고소인에게 입증 그렇죠. 책임이 있고 상대방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람의 내심의 마음을 입증해내라 라는 것을 우리 고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가 보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무고죄의 범죄 이제 구성 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나 이제 고발,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위의 사실의 인식, 여기서 인식의 정도는 주관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심을 우리가 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밀하게는 범죄 수사를 할 때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무고를 고소를 하러 가면은 경찰들이 증거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엄격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고죄 입증을 거의 피해자가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사건 발생 당시에 그 남학생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를 입증할 수가 사실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현장에서 경황도 없고 그런 어떤 법적 지식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사건의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증거 확보가 어렵게 돼요. 그럼 그 이후에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설사 내가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 사건으로 동탄 사건 말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던 거는 남자 마사지사셨어요. 남자 마사지사셨는데 사실 마사지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남성도 있겠지만 여성분도 있겠죠. 여성분이 마사지를 이제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남성이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하는 것을 알고 오신 분이었어요, 사실. 남성이 한다는 것을 알고도 네, 그러니까 여성분이 마사지사로 있는 어떤 마사지샵에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고 남자 마사지사가 계시는 거를 알면서도 왔어요. 처음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 마사지샵을 이용하셨던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사지사 분의 마사지를 이제 받았는데 심지어 그 남자 마사지사로부터 전에도 마사지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마사지를 받았는데 잘 받고 나갔는데 다음날에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남자 마사지사분한테 지금 누구누구 씨로부터 어제 마사지를 받으셨던 분으로부터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남자분 이제 너무나 황당한, 왜냐하면 이 여성분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전에도 마사지를 해봤던 분인데, 그만큼 자기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한다? 이 남자 마사지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결국 수사가 진행됐고, 이 남자 마사지사분 무혐의를 받으셨어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 마사지사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앞으로 내가 이제 생계로 마사지사 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무고한 행위로 고소를 당하니까 더 이상 이제 마사지 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의 생계도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한 거죠.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무고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왜 무혐의가 나왔냐?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에서는 그래도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왜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봤나요? 불기소 이유를 봤더니 놀랍게도 그 여성분이 그 마사지를 받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카톡을 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문자를 작성한 게 아니고 이모티콘의 유유 이모티콘을 친구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마사지 샵을 나오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친구에게 유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주관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무고죄는 이제 무혐의로 판단을 받은 거죠. 이게 사실 유유라는 카톡이 여러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냥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 뭐 마사지를 받으면서 폰을 만졌는데 그동안 뭔가 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사지샵 나오고 나서 그냥 친구한테 뭐 완전 마사지와 별개로 나의 슬픈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유유였을 수도 있고,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으나 유독 그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좀 더 믿어준 것 같네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피해를 호소하는 이제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성을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해주는 어떤 문제점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진술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판단을 할 때도 공정하게, 평등하게 진술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높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지금 수사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주장을 하겠냐. 그렇잖아요. 뭐 뭔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어떤 성폭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좀 더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있다면 또는 뭐 제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성범죄는 다른 범죄 유형하고 좀 다르게 특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특성상 이제 좀 은폐된 공간,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CCTV와 같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밖에 없는데 이제 사건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그 최초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특히나 더 부여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피해 여성이 또 남성이 될 수도 있겠죠. 남성이나 여성이 성범죄 신고만 하면 사실 거의 다 이러면 수사가 착수되고 처벌에 준하는 처분까지 받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 부당하죠. 범죄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뭐 보강 뭐 원칙이라고 하든 어려운 뭐 그런 개념들도 있겠지만 그런 보강 증거의 원칙을 제외하더라도 진술 대 진술만 남아 있으면 사실은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 부분을 한쪽을 너무 높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실 다른 한쪽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경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에게 당신이 만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세요. 부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논리 법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상식이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뭐, 어쨌든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어떤 성범죄에 대한 이제 사건 기록을 보면서 고소장을 보면 두세 줄이에요. 우리 어떤 사이였는데요. 저 강간당했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서면, 뭐 30페이지, 40페이지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둘 간의 관계가 어땠고, 왜 술을 먹으러 가게 됐고, 그 다음에 1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함으로써 그 어떤 은폐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강간이라는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황 증거들로서 갖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를 갔어요. 펜션에 놀러를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 소위 이제 남녀 비율을 맞춰서 놀러를 갈 수도 있죠. 그래서 2대2로 이제 남자 둘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그 이제 술을 이제 많이 이제 마시고 이제 놀러 갔으니까 이제 4명이서 즐겁게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분이 술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토를 하셨어요. 옷에다 토를 하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술자리에 있다가도 좀 빨리 이제 쉬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방에 먼저 들어가서 쉬게 만드셨고 옷에 이제 토를 묻혔으니까 사실 좀 갈아입혀 줘야 되니까 옷을 이제 갈아입혀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놀러 갔다 와서 경찰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씨 되시죠? 누구누구 2대2로 이렇게 놀러 가신 적 있나요? 그리고 술 같이 먹으신 적 있나요? 라고 하고 당신이 그날 누구누구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셨습니다. 라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갔더니 경찰이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입증을 하는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게 여자분의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 진술이 뭐냐면 내가 일어나 보니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 있었고 다른 옷이 입혀져 있었고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 나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내 자력으로 옷을 벗은 기억이 없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만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그리고 펜션에 CCTV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남성분이 그 화장실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떤 CCTV 그 시점에 지나가는 이제 CCTV가 발견됐고 그 CCTV도 그 남성이 그 여성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던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남성이 구토를 했던 그 여성분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남자분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아니 토를 한 사람이 묻은 옷을 입고 자는 것을 좀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준 행위가 그리고 그것도 내가 갈아입힌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여성분이 갈아입혔고 나는 그걸 도와줬을 뿐인데 그거를 나보고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경찰이 했던 말이 그러면 그 토를 이제 한 옷을 갈아입힐 때 당신이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 가져오세요. 만지긴 만졌다는 거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만진 증거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소장은 한 장인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서류는 30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거죠. 고소장의 허들을 높여라는 게 아니에요. 고소는 당연히 조력받지 않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 우리 고소당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것도 한마디를 하면 수사관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죠. 유죄 심증은 사실은 법정에서 판사도 가지면 안 돼요. 유죄 예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도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때 동탄 그 사건 하면서 당일날 그 땡땡군이 저희 사무실 왔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수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수임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막 전역한 20대 남자애였어. 대학생이야.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네. 아. 근데 제 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니까. 전역해가지고 그지. 아니 돈이 어딨어? 그니까. 군대에서 돈 모아서 얼마나 그러니까. 모았겠어? 우리 전역 장병들.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또 매몰차게 그렇다고 그치, 뭐 수임료가 수임료를. 안 되니까 다른 사무실 좀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 마음이 너무 그렇고 그래서 누구야 끝나고 잘 끝나면 너 그냥 소주 한 잔 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사건이 이제 잘 끝나고 이제 전화를 했죠. 사건 끝나고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탄 갈 테니까 소주 한 잔 살 생각해라. 아, 술 한잔 사야지. 술 한잔 근 사야지. 그래서 실제로 동탄 가서 우리 끝나고 동탄 경찰서 앞에 가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아, 근처에 막창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지금 안 받았어요. 이 사건은 저희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동탄에서 강남까지 이 친구가 그 찾아왔고. 당일날 얼마나 급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왔을까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저희도 이제 마음이 그런 면에서 좀 여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친구한테 수임료를 부르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억울함만 좀 풀어주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앞서서 어쨌든 좀 도와주고는 싶었는데 의외로 진짜 같은 처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너무나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수임료의 갑절로 저는 보상받은 느낌. 그때 커뮤니티에 잠깐 회자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소주 한 잔 변호사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진짜로 소주 한 잔 변호사로 알려진 것도 뭐 대단한 건데 진짜 주량도 소주 한 잔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이게 된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진짜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명칭이다. 소주 한 잔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니 소주 한 병 변호사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제 주량이 한 잔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도 쓴 거죠. 한 그러니까. 잔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